지금 회원가입할 때 이제 생년월일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생년월일을 입력을 하고 시켜놓으면 사용자가 이제 천차만별로 입력을 하니까 저 패턴을 좀 이렇게 맞춰서 해주세요라고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에 텍스트로 뭐 아이디 입력하는 거 한 개 복사하셔가지고 밑에다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성별 끝나고 그 다음에 내용 위에다가 붙여넣기. 어차피 내용은 텍스트에는 안 쓸 거라서 텍스트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시고 됐죠. 그 다음에 아이디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성별 말고 성명을 입력했는데 이름을 입력했는데 이름은 입력을 안 하고 지금 네임을 입력했는데 젠더부터 마음이 급했죠. 젠더부터 하고 있어가지고 예, 네임 이름부터 하겠습니다. 작성자 이거 복사하시면 되겠죠. 작성자 복사하셔서 예, 붙여넣기. 아이디 했었나? 아이디 했고 이제 이름 비밀번호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성별. 예, 그래서 작성자가 아니라 이제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름은 이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쓸 때 그 네임이라고 써놨죠. 그러니까 네임 쓰고 텍스트 할 때는 텍스트고 정규 표현식으로 입력을 해라 라고 쓰고 아이디고 이제 네임으로 이렇게 써놓고 네임도 네임이라고 붙여서 넘겨주시면 되고요. 얘 반드시 넘겨야 되고요. 이 이름을 뭘로 할 거냐 이런 건데 그 내국인만 그러면 한글만 쓰실 수 있어야 되고 외국인도 그러면 이제 영문자도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입력을 만들 수 있는데 그 네임을 제가 이제 몇 자리로 만들어 놨냐면 30바이트로 만들어 놨습니다. 한글로 볼 때는 10자까지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블랭크를 안 써요. 우리나라 그 이름들은 블랭크를 쓰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 10자를 쓰면 그 이후는 이제 10자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뭐 이렇게 너무 길면 잘라 써라 이런 얘기죠. 요즘 대한민국의 이름을 뭐 10자 이상 지는 사람은 없죠. 없는데 그래서 길면은 잘라 쓰세요. 그리고 성하고 이름하고 구분되어 있으니까 2자 이상은 쓰셔야 돼요. 2자 이상을 써야 되고 저희는 한국인만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우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워서 콤마는 이제 콤마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콤마는 그 블랭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쓸 수 있다 그러면 블랭크를 여기다가 한 개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콤마도 쓸 수 있다 그러면 콤마도 찍어 주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됐나요? 블랭크를 집어넣으면 블랭크를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고요. 콤마를 집어넣으면 콤마를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걸 쓰려면 숫자도 쓸 수 있어요. 0부터 9까지 이렇게 숫자도 사용해서 쓸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뭐뭐뭐 1세, 뭐뭐뭐 2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블랭크도 뛸 수 있고 콤마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내국인만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이걸 지우는 거죠. 야, 외국인은 한국말로 써, 한국말로. 야, 그냥 스미스 해가지고 써. 이해되시죠?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그게 깔끔하죠. 그냥 한국말로 쓰자, 우리는 그냥. 그럼 이렇게 다 지우고, 가부터 힘까지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2자 이상 10자 이내로 써야 합니다. 되시겠죠? 외국인 이름도 영문자 못 쓰기 때문에 한글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네임은 이름만 이제 이런 거 이제 알려주려면 옆에다 써놓기도 하겠지만 플레이스홀더라는 걸 이용해서 플레이스홀더 한글만 가능하다고 한글만 사용할 수 있다. 한글만 입력 가능 뭐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 바닥에 보이니까 네. 입력하기 전에 바닥에 보이겠죠. 이렇게 새로 고침하시면 이렇게 해서 한글만 입력 가능하다고. 뭔가 입력하기 전에는 이런 게 보이고요. 뭐가 입력을 하면 안 보여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질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됩니다. 됐죠? 이제 대망의 데이트 피커 생년월일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생년월일. 생년월일을 쓸 때는 이제 클릭을 해서 쓰도록 만들 거라서 div에 해당되는 것을 한 개 복사해 주시고요. 위에 거 한 개 그냥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해 사용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쓰는 것은 이제 생년월일을 쓸 거예요. for 해가지고 birth 데이터베이스에서 birth로 썼기 때문에 지금 여기 데이터베이스 이름하고 똑같이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얘도 birth라고 써놨고요. 그래서 이렇게 birth 똑같이 써서 헷갈리지 않게 여기다 생년월일이라고 써주시고요. 라벨은 생년월일입니다. 생년월일입니다. 써주시고 됐죠? 정기 표현식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그다지 필요하진 않으세요.
그 텍스트로 그냥 입력 받으시면 되고요. 예. 여기다가 birth, birth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 아이디는 붙여놔야 됩니다. 아이디는 이제 얘가 그 우리가 얘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 피커라는 걸 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를 먼저 선택을 해서 얘 데이터 피커로 입력할 겁니다. 라고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쓸 거고요. 패턴도 필요 없어요. 이러면 꼭 입력해야 됩니다. 이 브루스가 꼭 입력해야 되나? 브루스 볼게요. 브루스인데 여기 데이터 열을 클릭하면 얘가 이제 벌스인 경우에 벌스 여기 있죠?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되네요. 너러블인데 노예요. 너를 입력하지 못합니다. 이해되시겠죠? 노로. 그래서 반드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레스 홀더가 지금 2번 붙었네. 프레스 홀더, 프레스 리퀘 띄어쓰기, 리퀘더 프레스 홀더. 근데 또 붙여놨는데 인식을 해. 어우, 대단하네. 제가 이걸 붙여놨는데 인식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는 여기는 아직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네요. 그리고 프레스 홀더에서는 형식이나 이런 거를 안 쓰셔도 되고요. 얘는 반드시 입력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써주시고, 패턴은 yy 그 mm-dd로 하셔야 됩니다. 라고 쓰실 건데, 문제는 얘네들이 이렇게 클릭이 되시면, 여기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고, 예, 생년월일 클릭이 되시면 이제 이런 게 좀 힘든 거죠. 꽂혀서. 그래서 이게 클릭이 되면 이제 날짜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만들어 주시고, 그 이게 수정 자체는 입력을 해가지고 수정을 못하도록, 그 얘를 리드 온리로 만들면 입력을 해서는 수정을 못하는데 데이터 피커를 이용해서는 수정할 수 있어요. 한번 안 되면 이제 다른 방법을 쓰면 되니까, 클릭했을 때 그 클릭이 못하도록 만들고 데이터 피커만 나올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현재는 그냥 입력을 다 가능하죠. 입력 가능해서 아무 글자나 막 쓸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확실히 입력하기에는 좀 그렇다. 달력 만들죠, 달력. 그래서 생년월일에 해당되는 것은 달력을 만들어서 저희가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피커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 jQuery UI 라이브러리고요.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데이터 피커입니다. 이거 데이터 피커 사용하기를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가 많은데 이제 jQuery UI라는 걸 한 개 더 써가지고 되시겠죠? 얘네는 공짜로 안 됩니다. 라이브러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jQuery UI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필요하다는 얘기는 1번 다운로드 받아서 가지고 있거나 2번 그 CDN 방식으로 연결해서 사용한다. 되시겠죠? 예,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좀 써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 피커는 여기 이 jQuery UI, jQuery.com에 가보시면 그 오른쪽에 jQuery UI라는 게 있어요. UI라는 게 있으시고요. 여기에 데이터 피커를 클릭하시면 이제 날짜 입력할 때 이렇게 달력을 보여주는 거죠. 얘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형식이 저희가 원하는 형식이 아니니까 형식도 맞출 수 있어요. 맞춰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해서 쓰실 수 있다. 그래서 이쪽에 형식에 맞춰서 쓰는 포맷 데이터 이런 걸 이용하셔서 이렇게 이제 원하는 형식을 만들고 날짜를 선택하면 이렇게 원하는 형식대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뷰 소스 이런 걸 보시면 소스를 이렇게 짜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시고요. 요 그대로 복사 붙여넣어서 수정해서 좀 쓰시면 됩니다. 라이브러리가 여기 있죠. jQuery.com jQuery 필요하고요. jQuery.com에 라이브러리 필요한 것 중에서 jQuery UI CSS 필요하네요. CSS. 그 다음에 여기 요 슬래시로 되어 있는 거는 요거는 아니고요. 슬래시 두 개 있는 거는 HTTP 해가지고 사용되는 건데, 여기 jQuery 필요하고요. jQuery UI, JS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CSS가 필요해요. 얘가 CSS가 HTTPS가 안 붙어 있는데, 여기 HTTPS 붙어 있는 거와 동일하십니다. 요거는 그냥 슬래시로 되어 있는데, 슬래시로 되어 있는 거는 요거는 이제 안 쓰셔도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예, 지금 버전이 1.13.2 버전이고요. 저희가 카페에다가도 정리를 해놨는데, 카페에다가도 1.12.1 버전을 쓰고 있네요. 그 버전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으시고, 그 다음에 jQuery 부분도 이게
버전이 너무 달라지면 동작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 옵션이나 이런 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틀릴 수도 있는데 얘가 필요한 거는 첫 번째는 이제 그 이쪽에 보시면 여기 jQuery가 필요합니다. jQuery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jQuery UI에 CSS가 필요합니다. CSS 해당되는 게 필요하시고요. 요거는 이제 슬래시 두 개 쳐져 있는 거 보시죠. 그냥 두 개 쳤지만 HTTPS가 앞에 붙어 있는 거 동일하세요. 요거는 CDN 방식으로 그 등록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jQuery UI.js. 이제 이거 동작을 해야 되거든요. UI처럼 동작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 피크가 막 팍 나오고 달력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해야 돼요. 맨 처음에 안 보이게 했다가 이거 보여지고 해야 돼요. 그게 전부 다 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스크립트에 해당되는 게 보이신다. 저희는 jQuery는 이미 등록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jQuery.css 요거 필요하고요. CSS 필요하고 UI에 해당되는 게 필요해요. 두 개를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jQuery UI를 대부분 우리 팀이 다 쓴다. 그러면은 그 사이트 메시 디폴트 언더바 데코레이션.jsp에다가 등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등록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그 저희는 대부분 다 쓰지는 않는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회원가입할 때만 쓸 거다. 이거나 이제 뭐 공지사항 등록할 때만 쓴다라고 하시면 여기 앞에다가 이제 이렇게 타이틀 슬래시 쓰시고 스크립트 이렇게 타이틀 밑으로 여기다 이제 라이브러리를 등록해 주면 되겠죠. 등록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 저희가 쓰고 있는 jQuery 모바일 아니라 jQuery UI 라이브러리 등록을 하셔서 쓰시면 되고 CDN 방식입니다. CDN 방식으로 등록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이때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할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jQuery UI에 해당되는 요거를 해도 되는데 이 버전이 조금 틀려져 있으니까 최신 버전으로 그냥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피커 최신 버전으로 해도 되고 옛날 버전으로 해도 가능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할 건 아니고요. 그래도 여기 CSS가 필요하죠. jQuery UI CSS 요거를 요 태그 링크 태그를 복사 한꺼번에 다 복사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타이틀 밑으로 링크 태그가 있는데 링크 태그 CSS jQuery UI CSS를 복사해 주세요. 복사해 주시고 자, 여기다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서 자 링크 한 개 붙여서 이제 CSS를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복사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지우셔도 돼요. jQuery는 있습니다. jQuery는 있으니까 복사 붙여넣기는 하지 않고요. 그 밑에 jQuery 버전을 바꿔버리면 이제 다른 사람도 이제 이게 동작을 안 하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jQuery UI에 1.13.2 해가지고 사용되는 걸로 이렇게 하시고요. 그 얘네들이 동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제 그 코드를 몇 개 붙여보면 되는 거죠. 데이터 피커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등록을 해놨어요. 그 여기 땡땡 슬래시 안 써있는데 https 땡땡 슬래시 코드 밑에 뭐 이렇게 동일한 사이트죠. 동일한 사이트니까 https 이렇게 이제 등록이 돼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예, 소스가 다 나왔어요. jQuery JS 이게 소스가 이렇게 생겨 먹었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앞에 슬래시 두 개만 붙어 있는 거는 이제 그 인터넷 URL에서 찾아라. 여기 사이트고 이제 슬래시 이렇게 붙어 있는 요게 위치 정보.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파일 정보를 이용해서 그 델리버리에서 받아다가 쓰는 걸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되셨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피커에 대한 소스를 참조해서 이게 잘 되는지 보시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피커 부분에 이게 jQuery UI 부분에서 이제 이쪽에 데이터 피커를 쓰시려면 자바스크립트에서 보시면 뭔가를 샵 붙여서 뭔가를 하게 찾아요. 샵 붙여서 뭔가를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사용하시고요. 되시겠죠? 찾아가지고 쓰시고요. 데이터 피커 부분에 이제 옵션 이렇게 달아가지고 사용되는데 여기 그 데이트 이렇게 인풋 태그 만들고 타입은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아이디를 데이터 피커라고 썼어요. 요걸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요거랑 맞춰주시면 여기에 지금 인풋 태그가 이제
그 이렇게 클릭 이벤트가 아니라 데이터 피커 이벤트를 일으키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값에 해당되는 것을 뭔가 쓰게 돼 있어요. 써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뒤에 있는 옵션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요 밑에 있는 옵션을 선택해서요. 그죠? 포맷, 그 셀렉트인데 셀렉트의 포맷 이런 것을 써놔서 그 지금 셀렉트 아이디 포맷인데 여기 이런 거랑 이제 연결을 해서 옵션인데 데이터 포맷이 그 클릭한 것의 값을 가져와서 뭐를 하자 이렇게 처리가 돼 있어요.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지금 여기 데이터 피커를 선택했는데 그 옵션에 해당되는 것을 세팅할 때 쓴 거네요. 그건 요 밑에 있는 거를 써놓은 거고 지금 여기 아이디에 여기 데이터 피커 점 데이터 피커 가로를 걸었고 이렇게만 쓰시면 데이터 피커가 기본적인 데이터 피커는 들어갑니다. 기본적인 거. 그래서 기본적인 데이터 피커는 요거 디폴트인데 누르면 이렇게 달력이 나와요. 요게 이제 자바스크립트에 이렇게 맞춰서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 피커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 요거만 써놓으시면 돼요.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쓰는 것은 아이디를 뭘로 붙여놨어요? 아이디가 데이터 피커라고 붙여놓지 않았어요. 안 했고 밑에 내려가 보시면 여기도 뭐라고 붙여놓냐면 그 생년월일 벌스라고 아이디 벌스라고 붙여놨습니다. 이 벌스 인풋 태그죠. 인풋 태그에 타임 텍스트로 붙여놨습니다. 아이디 벌스 샵 벌스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피커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펑션 다음에 이렇게 서밋 요거는 이벤트죠. 이벤트이기 때문에 여 밑에 있는 것은 이벤트 처리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이벤트 처리해서 쓰신 건데 저희가 이제 클릭을 해서 사용을 하실 때 여기 이벤트 처리해서 달러 가로 열고 성답에 찍고요. 샵 쓰시고요. 벌스를 이제 클릭을 한다면 이렇게 쓰지 않고 데이트 피커 올 소문자일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시는 게 오탈자를 줄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데이트 피커 올 소문자죠. 가로 열고 하나 닫고 이렇게 써라. 복사하셔가지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제대로 썼는데 복사 붙여넣기 그 다음에 세미콜론 가로 열고 하나 닫고만 놨었죠. 안 써서 쓰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예, 됐으면 이제 브라우저에 가셔가지고 새로 고침 브라우저에서 회원 가입되어 있고 새로 고침하세요. 새로 고침하시면 아무것도 안 변한 것 같은데 생년월일을 클릭하시면 날짜가 이렇게 달력이 나오는 거예요. 달력이 나오는데 옛날 썼던 게 이렇게 자꾸 나오죠. 그 요거 옛날 썼던 거는 이제 그 안 나오도록 지정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썼으면 데이터 피커를 클릭했어요. 그럼 달력이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여기 대 형태가 안 맞아요. 입력되는 형태가 안 맞아서 그렇지 이게 이제 잘 나오게 되고요. 클릭했을 때 이렇게 쓴 다음에 문제는 이제 지울 수도 있어요. 얘를 이렇게 클릭해서 지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입력하는 데다가 저희가 너 절대로 입력을 못해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드 온리 붙여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에 생년월일 아이디 말고 아이디가 두 번이나 있네. 안 지워가지고 생년월일 부분에다가 인풋 태그에 쓰시면 리퀴어드인데 얘는 리드 온리로 이렇게 붙여요. 온리로 붙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새로 고침을 한번 하시면 얘는 읽기 전용이기 때문에 근데 클릭해서 달력을 쓰면 이렇게 나와요. 되시나요? 사용자가 키보드로는 입력을 못하는데 아시겠죠? 키보드로 입력을 못하는데 그냥 클릭해서 하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백그라운드가 그래서 그렇지 백그라운드 부분에 이제 진행이 돼서 그렇지 이제 키보드로 입력을 했을 때에 이런 게 이제 그 입력을 못하도록 이렇게 막으시면 되시고요. 아싸리 이제 포커스가 진행하면 포커스가 안 되도록 만들어서 그냥 포커스가 들어오면 무조건 밖으로 빠져나가자 이렇게 이제 처리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입력을 하려면 여기에 커서 깜빡여야 되잖아요. 깜빡여야 되는데 지금 리드 온이로 붙여놓으니까 회색이 됐어요. 백그라운드 좀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쓰시고 스타일 스텝이 아니라 스타일 이렇게 쳐주시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제 샵 그 제일 밝은 색이 흰색입니다. FFF 세 개만 쓰시면 됩니다. 세미콜론까지 찍어줄까요? 세미콜론까지 저장하시고 그냥 흰색으로 만들었어요. 여기 지금 자체가 흰색이기 때문에 새로 고침하시면 이렇게 흰색이 되고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십니다. 네. 그 클릭한 다음에 리더 오니를 붙여놨기 때문에 키보드로 뭘 누를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누를 수 없고 달력을 이용해서만 저희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